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지수가 이제 반등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자, 벌써 많이들 올랐어요. 제가 지난번 2월 한 중순쯤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났을 때, 그때가 이제 바닥이다. 미사일 쏘고 뭐 폭탄 쏘고 이러면은 끝난다. 예, 아무리 그 이후에 전쟁이 뭐 더 심화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됐죠. 다 진짜 거기가 최고 바닥이었고, 그때 잡아야 될 종목으로 리오프닝 관련주하고 그에 따른 뭐 건설주라든지 엔터주 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을 이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들 종목들 계속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더 갈지 이들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뭐 좋아요. 21선 돌파해서 오늘도 1.8% 넘게 상승을 하고, 전일에는 또 1.7% 정도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도 어제도 양봉이고 오늘 21선 넘어서 다시 이제 2747포인트까지 올라주면서 열심히 또 이제 280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을 이제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떨어져도 지난번처럼 다시 2600까지 간다든지 이런 일은 이제 별로 없어요. 새로운 뭐 또 엄청난 또 역사적 이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또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또 반등을 해주고 그래야 또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온 상태에서 또 그렇게 내려간다? 그런 건 정말로 뭐 큰 정말 100년에 한 건 날까 말까 한 일들이나 있을 때 그렇지, 지금처럼 이런 일들은요 1년에도 한 서너 번씩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일도 항상 그런 이 사건 사고가 나면 그때가 바닥이라고요. 항상 그랬고, 지난 30년 동안 주식하면서 진짜 역사적 사건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걸프전 때도 그랬고 9.11 테러 때도 그랬고 이라크 전쟁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랬어요.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싸우는 이 전쟁이나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싸우는 전쟁에서는 항상 2주를 넘는 적이 없어요. 2주를 여러분, 2주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2월달 내내 그랬으면 거기가 바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목들을 어떤 종목이 더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건설주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뭐 건설주가 지금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대우건설이 오늘 6.2%나 급등을 해줬습니다. 중심선 역시 보세요. 중심선을 넘어가니까 이제 급등을 나오는데, 중심선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 기법에 중심선 수식 만드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선 수식 만들기, 여기 중심선 기법하고 중심선 수식 만들기 요거 다 들어가 있는,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뭐 골든벨 기법, 뭐 상한가 당일 매매 기법, 요 관련된 수식들을 만드는 것을 다 이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신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말씀드린 노란띠 있잖아요. 요 세력 입성한 노란띠 만들기, 요거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께 이북으로 만들어서 지금 배포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완성이 됐으니까 요거 이제 원본을 보내주면은 카톡에서 받아볼 수 있게 아주 이쁘게 딱 디자인을 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요 노란띠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어제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자, 세력이 입성하게 되면 그 세력이 입성한 것을 표시해주는 이런 띠예요. 여기 노란색, 연두색, 강력한 세력이 입성했을 때에 이 띠가 나오게 되니까, 이런 종목으로 거래를 한다면은 자, 이런 멋진 상승을 낼 수 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어제 영상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된 기법과 수식은 이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또 드리니까 여러분들 요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께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우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 만드는 거는 저기 나오니까 수식에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제 똑같이 저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중심선은 바로 이제 상승 추세로 돌파하게 되는 그러한 기준을 나타내는 선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중심 기준선까지 거의 대부분 오면은 여기서 꺾어지든지 이거 돌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딱 보고 있다가, 근데 지금 분위기가 건설주가 분위기 탔잖아요. 그러면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그러니까 DLENC가 대림산업,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대건설은 조금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현대건설도 마지못해서 올라갑니다. 왜?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니까 야 현대건설도 따라가야지. 갈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막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대우건설이 지금 보면은 60일선 돌파해서 계속 오르죠. 오르는데 이때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고 딱 보면은 수급이 쭉 들어오는데 어디서 들어와요? 기관에서 들어와요. 와, 대박 들어온다. 160만 주가 들어옵니다. 오늘 160만 주 들어오고 연기금에서 70만 주씩 사요. 이러니까 6%나 올라가는 겁니다. 예. 어때요? 그동안에는 조금 올라가다가 중심선 넘어가게 되니까 추세가 바뀐다 그랬죠. 중심선 넘어가면.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장대 양봉이 빡 솟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제 대우건설은 더 가긴 더 가는데 이 많이 이제 거래량도 터지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눌렸다가 가야죠. 그죠? 그러면은 어디서 사면 되겠습니까? 중심선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올라갔으니까 중심선 눌리고 지지받고 또 올라간다. 중심선이 그동안에는 올라올 때마다 저항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올라가다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박스권을 이렇게 딱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제가 대우건설 설명드릴 때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봐봐요. 내려온 애가 얘는 요 5,300원을 계속 지지를 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가격이 얼마예요? 6,300원. 6,300원을 계속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요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 돌파하는 날이 중심선을 돌파하게 되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선 돌파할 때 이런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이때랑은 다른 거예요. 이때랑은. 왜냐? 여기서는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수급이. 그래서 요 수급 들어오는 거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홍주식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이거 받아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예, 수급표 보니까 이거 봐봐요. 이 기관에서 수급표인데 기관의 수급표에 대우건설 딱 들어가 있죠. 134억 돈 들어왔다고 돼 있죠. 이거 봐요. 이게 여기 잡힌다니까. 이 수급표에. 예. 이게 좋은 거예요. 이 수급표에 있는 종목들을 아무 종목이나 그냥 기관 수급 들어오는 종목이 요것만 있겠어요? 한 10종목, 뭐 15종목 요 정도 적어 드리는데 이 10종목 고르는 게 고르고 골라가지고 드리는 거지 아무 종목이나 그냥 들어왔다 그래가지고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무 종목이나 들어온 거는 되게 많아요. 예, 막 한 300개, 400개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걸 다 볼 수도 없잖아요. 예, 그 중에서 핵심적인 종목들, 예, 짱짱하게 들어오면서 차트도 좋은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이제 또 기관의 수급표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기관하고 외국인, 쌍끌이까지 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받아보시라. 그래서 이제 수급표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 문자로 신청하시면 다 드려요. 자,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홍주식과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그림 그린 대로 진짜 말 그린 대로 그림을 딱 그려놓은 대로 요 박스권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돌파하게 되면 급등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진짜 나왔네요. 근데 나 못 샀어요. 어디서 사요 이제?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왔으니까 조금 눌리면은 산다 이거예요. 이제는 돌파를 했으니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금호건설도 이날서부터 얘기 드렸어요. 이날 빵 요렇게 터졌을 때.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계속 가죠. 중심선 향해서 갑니다. 가고 이제 중심선 만나면은 이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중심선은 강력한 저항 라인이니까. 왜냐? 지난번에도 중심선은 계속 못 넘었어요. 지난번에도 중심선만 오면 떨어지지. 중심선만 맞으면 떨어졌어. 근데 요번에도 중심선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수급이 지속이 된다. 수급이 지속이 된다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봐요. 금호건설은 다른 대우건설이나 GS건설에 비해서 수급이 좀 약해요. 그죠? 듬성듬성이잖아. 다른 애들은 막 빽빽하게 막 꽉 차 있는데, 그죠? 꽉꽉 차 있는데 듬성듬성.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비실비실. 그래서 듬성듬성보다는 꽉꽉 채워가지고 가는 놈이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DLENC 보면 봐요. DLENC가 3일 전에 제가 여기 돌파했다 그랬죠. 돌파하고 다음날 이렇게 음봉으로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가요.
예. 자, 이때랑 틀리죠. 이때도 봐요. 중심선에 와서 닿으니까 떨어지죠. 이때도 중심선에 와서 닿으니까 떨어지죠. 중심선까지만 왔다 하면 떨어지고 왔다 하면 떨어지는데 이번엔 중심선을 넘었어요. 넘는데 얘가 넘을 거냐 말 거냐 또는 넘어서 더 갈 거냐 그런 거는 수급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수급에서 짱짱하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더 가는구나. 딱 요거를 알 수 있다 이거죠. 작년에 부동산 관련된 이 정책이 계속해서 화두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뭐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다 모두 다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서 이 공급 위주의 정책을 다들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되면서 공급 위주의 정책이 당연히 되려 그러면은 건설주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수도 안 좋고 개미들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들어오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더라도 어떤 자리는 안 깨요. DLENC는 10만 1,000원대는 계속 지지를 하는구나. 10만 1,000원 오면은 반등 나고 10만 1,000원 오면은 반등 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몇 달 동안 안 깨. 그럼 여기가 바닥인 거잖아요. 지수가 폭락을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터지고 뭐 그렇게 해도 전저점 부근까지만 내려오면 반등이 난다는 얘기는 여기 이하로는 절대로 안 깨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났더니 안 깨지네. 그럼 이제 근데 안 깨지는지 깨지는지 우리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어. 근데 수급표를 받아가지고 계속 보면은 계속 건설주가 잡혀. 건설주 잡히지, 엔터주 잡히지 이게 계속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뭔데 이거 계속 잡히지? 좀 봐야겠네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야 이거 지금 이제 공급 정책으로 가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서면은 진짜로 공급 정책을 하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건설주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우리가 아는 LG 자이, GS 자이, 그다음에 대림 이편한 세상, 대우 프루지오 맨날 보는 아파트 있잖아요. 근데 저 아파트는 조심해야 돼. 아이파크 그거는 저기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그거는 좀 뭐 아파트야 워낙 비싸겠지만 그렇죠. 아파트는 엄청 비싸죠. 아파트는 비싸지만 그래도 그 아파트는 거기 만드는 건설사 어디야? 거기는 좀 패스 그러잖아요. 심리적으로. 안 그래도 건설사가 뭐 세고 세버렸는데 아파트 만드는 회사들이.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고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고르는 것보다 뭐가 좋겠어요? 외국인 기관이 고르는 종목을 선택을 하라고요. 내가 나는 대우프로주가 좋아. 나는 대림 산업이 좋아. 뭐 대림 이편한 세상이 좋아. 그런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하지 말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떤 게 수급이 잘 들어오느냐 요걸 보고선 수급 잘 들어오는 놈으로 선택하면은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보니까 역시 수급 잘 들어오는 놈들이 짱짱하게 올라가고 있다. 자 그다음에 GS건설 날라갔네요. 날라갔어 그냥 아니요 1차 전고점까지 다 왔네요. 다 왔습니다. 일단 1차 고점대가 45,000원대인데 1차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이때 딱 올라섰을 때 이때부터 이제 쭉 얘기를 드렸는데 우와 쭉 가가지고 1차 전고점 1차 이 저항대죠. 1차 저항대까지는 일단 왔습니다. 자 역시 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중심선 넘어가면서부터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 1차 전고점 1차 저항대 1차 저항대까지 딱 오니까 어떻게 나와요? 외국인이 조금 팔죠. 물론 조금이긴 하지만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단 5일선과 이격도 많이 벌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떨어지겠죠. 조금 눌렸다가 가요. 왜냐? 제가 오늘 보니까 방송에서 건설주 얘기 또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꼭 고점에서 얘기가 나와. 개미들 헷갈리게 하려고. 저는 중심선 밑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주. 그죠? 예, 그때부터 수급표를 보면서 야 이거 수급표에 계속 이 건설주가 잡힙니다. GS건설이 그중에서 이 LG 자이, GS 자이지. GS 자이, GS 자이가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쭉 드렸는데 봐요. 날라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단 벌써 어느덧 1차 고점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런 거 보고선 방송 보고선 꼭대기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물론 가긴 가겠지만 눌렸다 가니까 내려왔을 때 싸게 사면 좋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음번 1차 저항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자 봐요. 1차 저항대가 45,000원대예요. 그러면 2차는 어디예요? 여기. 전고점이 어디예요? 48,000원에서 9,000원 사이.
여기가 최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1차 저항대 돌파하면 이제 2차 저항대를 향해서 가는 거지. 여길 돌파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이제 좀 눌렸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되지. 내려왔을 때 사야 또 반등이 나왔을 때 나오다 말더라도 나는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사야 되는데, 내려오는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 여기 중심선이 딱 와 있잖아요. 중심선. 중심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뭘 봐야 돼요? 내려와서 반등이 나올지, 내려와서 그냥 더 떨어질지, 그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원천으로 뭘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요거 수급표 보니까 와, 기관이 오늘 29만 주나 들어왔어요. 야, 떨어지는데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급이 계속 빨간색이 들어와. 그러면 이런 애는 올라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현대건설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애들은 중심선 벌써 다 넘어갔는데 현대건설은 아직 못 넘고 있으니까 올라오면 중심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근데 현대건설은 리스크가 조금 있다. 저 현대건설 리스크가 뭐예요? 예, 현대 엔지니어링이 또 이 상장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수급적인 면에서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게 건설주인데 기관에서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얘는,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여태까지 지난 여름서부터 쭉 봐왔지만, 이렇게 쭉 봐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떨어질 때도 계속해서 외국인은 사들이고 있다. 근데 외국인이 산다 그래가지고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이 같이 샀을 때에 기관이 들어오면은 주가는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보니까 딱 맞죠? 오늘 기관이 27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27만 주 들어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최고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오늘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중심선 넘어가가지고 많이 이렇게 아까 봐요. GS건설 이런 애들은 이제 그 1차 저항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맞고 떨어질 때가 좀 됐단 말이죠.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현대건설이라도 사자. 그리고 현대건설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건설주를 사긴 사야겠는데 뜻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벌써 이만큼 올라가서, 아이, 그럼 현대건설이라도 사자. 샀는데 얘가 그러면은 사내가 앞으로 계속 끌어올릴지 아니면 요 중심선까지만 먹고 팔지, 그거는 몰라요. 왜냐? 현대건설은 리스크가 조금 있으니까. 자, 아무튼 기관에서 들어온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주요. 엔터주도 봐요. 엔터주도 이제 이 1차 봐요. 딱 1차 전고점. 그 다음에 2차 전고점. JYP입니다. JYP. 중심선까지 한 달 내내 끌어올린 거는 기관. 그리고 딱 정확하게 중심선 넘어가서 올린 것은 외국인. 쌍끌이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도 쫙 들어와서 수익이 났어요. 딱 전고점까지 왔어요. 1차 전고점. 여기 넘어가면은 2차 전고점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2차 전고점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1차 전고점까지 딱 정확하게 거기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대단해요. 52,000원. 정확하게 52,000원이에요. 야, 어쩜 이렇게 가격도 잘 지키는지. 이때도 52,000원, 52,000원, 오늘도 52,000원. 정확하게 얘는 52,000원 찍었습니다. 그럼 1차 전고점까지 딱 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역시 봐요. 기관에서 쭉 들어오다가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기관에서 약간 나옵니다. 봐, 이렇다니까요. 딱 맞죠? 희한해요. 정확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왔으니까 좀 쉬어야, 이제 좀 내려와. 21선 이제 올라와. 그러면서 이제 중심선이나 21선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만나. 그럼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전고점 있는 부위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면은 다시 또 매수. 이런 식의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JYP도 벌써 어느덧 전고점까지 다 왔고, 이 전고점 52,000원을 돌파해야 58,000원까지 또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M도 마찬가지죠. SM도 오늘도 이제 봐요. 딱 직전 고점 근처까지 오죠. 자, 이 1차 고점. 그 다음에 2차 고점이 여기에요. 여기가 1차. 1차까지 오니까 맞고 떨어져요. 수급을 보면은 봐요. 참 희한하죠. 오늘 외국 기관이 싹 팔아요. 어제까지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도 꾸준히 들어와가지고 꾸준히 올렸는데 딱 전고점까지 오니까 1차 전고점까지 오니까 딱 팔아가지고선 또 가다 맙니다. 이렇게 돼서 일단 건설주가 또 올라가고 있고, 또 먼저 올라간 엔터주는 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또 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YG 엔터도 마찬가지잖아요. YG 엔터도 JYP하고 SM하고 꺾이니까 다 가다 꺾여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기관에서 딱 팔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조금 떨어져야지. 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21선이나 기준선, 중심선, 그다음에 21선. 요런 자리들이 내려왔을 때 또 지지를 받는 자리들이에요. 그러면 뭐 중심선 맞았다, 21선 맞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느냐? 올라갈 확률이 많은 선인데 그때에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또 가는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를 봐요. 하이브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예. 기관에서 수급도 이제 3일째 계속 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 팔고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이렇게 말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는 다른 놈에 비하면 좀 다르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마이크론. 지난번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61선 밑에서 계속 이제 수렴을 한다 해봐요. 61선 맞고 떨어지지, 61선 맞고 떨어지지, 61선 맞고 떨어졌는데 이제 다 왔다. 근데 봐요.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죠. 이렇게 가요. 61선 이렇게 가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삼각 수렴 딱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뿅 하고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은 요 방향으로 간다. 요거잖아요. 딱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하나마이크론이 잡히길래 이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는데 과연 수급은 어떠냐 하고 딱 보니까 수급이 기관하고 외국인이 짱짱하게 들어와. 우와, 들어오네. 들어왔으니까 가겠지. 수렴을 만들어 놓고 왜 차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갈래다가 말고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애가 누구예요? 카카오.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만들어 놓고 차트 쫙 플랫폼 형태로 쫙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갈란다. 그러다가 말고 쫙 빠지자. 이렇게 맨날 이렇게 했잖아요. 안장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요 결정적으로 딱 떨어질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딱 팔아요. 쫙 팔면서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마이크로는 보니까 어때요? 쭉 들어오잖아요. 오늘도 쌍거리, 어제도 쌍거리, 그저께도 들어오고 그저께도 쌍거리. 5일 중에 5일 연속 쌍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또 한번 최고 신고가가 22,000원대인데 자, 신고가를 향해서 멋지게 상승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 돼. 또 올라갔으니까 좀 눌렸다 가겠죠. 바로 꼭대기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그때서 막 산다고 막 달려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빠져요. 그러면 어때요? 빠졌다가 빠지네. 그러면 그때 또 올라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빠지네 하고서 많이 빠지네. 그러면 그때 사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LNF 2차 전지 종목들이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을 돌렸어요. 예. 그동안 이제 작년에 뭐 최고의 또 한 해를 보였던 2차 전지인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 쭉 떨어졌죠.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2월 달에 바닥 잡고서 이제 올라오는데 최근에 보세요.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제법 짱짱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여기 중심선 있죠. 중심선을 딱 지지를 하면서 60일선을 어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조정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60일선 돌파했다. 그래서 LNF 같이 2차 전지 종목들 이제 또 한번 관심 가질 때가 됐고 60일선 돌파했고 정배열로 전환되기 직전이니까 올라왔다가 조금 눌려야죠. 좀 떨어진 다음에 20일선 지지하면은 또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자, 그래서 LNF도 이제 2차 전지 중에 LG향이죠. 왜 LG향을 또 이제 지금 자꾸 보냐면은 LG 엔솔을 이제 봐야 될 때가 됐으니까. 어제 LG 엔솔 5일선 돌파했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안 들어오고 기관만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인만 들어와 주면 되는데 아직은 외국인이 안 들어오네요. 어제 외국인이 10,000주 정도 팔고 오늘 45,000주를 팔고 기관에서는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왔어요. 자, 이게 진짜 제대로 갈라 그러면은 일단 기관이 안착을 시켜놓고 조금 이제 이평선 5일선 돌파 또 10일선 돌파 이런 식으로 좀 무릎 정도까지만 가주면 외국인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훨씬 더 많이 잘 갈 수 있다. 왜냐? 지난번에 이렇게 쫙 급등했을 때 이때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때 외국인이 들어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아직은 차트는 일단 5일선 위에 돌아서 올라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5일선 여기서 깨지고 5일선을 한 번도 못 넘어요. 5일선 맞고 떨어지고 5일선 맞고 떨어지고 계속 5일선만 맞으면 떨어지다가 드디어 돌파했어요. 그 다음에 돌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5일선 위에서 안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일선 위에 안착하는지 요거 확인하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상황이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 기관 중에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외국인 들어오면은 이제 간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과대 낙폭된 종목들 중에서 2차전지 종목들 또 올라갈 때가 슬슬 잡히고 있다.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 그 다음에 LG 화학이었는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리고 이제 LG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 양극재 납품하는 업체가 LNF.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또 이제 좀 이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근데 요즘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애들 바닥 다지고선 잘 올라가요, 그죠? 에코프로도 최근에 바닥 다지고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61선까지 간 다음에 또 눌렸다가 또 가고 눌렸다가 또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자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해서 벌써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자, 좀 쉬었다가 또 눌렸다가 가고 또 눌렸다가 가고 하면서 중심선 돌파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2차전지 쪽도 바닥권을 탈피를 하고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LG 쪽은 그런데 이 삼성 쪽은 어때요? 삼성 쪽은 아직 조금 기다려 봐야겠어요. 그죠? 50만 원대는 지지를 하고 있는데 21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할래다가 말고, 자,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이 아직까지 수급이 조금 듬성듬성하다. 이렇게 보면서 삼성 SDI는 조금 더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야, 어제 그랬어요. 5일선 위에 이렇게 올랐을래다가 말았는데 오늘 양봉이 나와서 72,000원을 돌파해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제. 그랬더니 그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5일선 위에 안착하면서 72,000원 위로 양봉이 나오면서 딱 점프해 가지고선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요거 나올 때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딱 들어왔네. 그죠? 맞죠? 5일선 위에 안착할 때는 항상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오늘 양봉으로 싹 들어왔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근데 조금 약한 게 외국인이 조금 약해요. 외국인이 200만 주 정도 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이제 60만 주 정도 샀고, 기관에서 130만 주 사면서 5일선 위에 안착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5일선 지지를 계속해서 하면서 떨어지더라도,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 72,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말고 73,000원, 오늘 73,000원 찍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이제 버텨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선은 이제 요 21선 73,500원입니다. 하나씩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이야, 오늘도 그냥 갭을 짬뿌를 해가지고 21선 그냥 넘어버리네요. 3%나 급등을 하는데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짱짱하죠. 자, 3일 내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랬더니 역시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은 이렇게 잘 갑니다. 자, 이제 여기 오지도 않아요. 이제 지난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1월달 말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13만 원대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이닉스 어찌됐든 13만 원 돌파할 때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제 또 깜짝 반등이 나온 이 현대차입니다. 자, 뭐 현대차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 전쟁 나고 하니까 러시아 쪽에 이제 좀 이 리스크가 있어서 그동안 좀 주가가 주춤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 또 자구책을 마련을 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습이 나오기 되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조금 들어와 주면서 일단 5일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5일선 위에 양봉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21선, 즉 여기서는 18만 원대를 이제 돌파를 해줘야 돼요.
한 번만 더 나오면 돼요.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러면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는 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일단 21선이 18만 원에 있으니까 18만 원 위로 요 외국인 기관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쌍끌이가 오랜만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 18만 원대를 지지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역시 5일선이 안착하기 위해서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기아는 조금 약해요. 왜냐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없어요. 기아도 어떻게 해요? 기아야말로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딱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한번 5일선 탈 때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할 수 있겠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를 계속 주시하면서 기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요. 카카오도 지금 기관이 어제 오늘 들어오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어찌됐든 외국인이 팔 때는 기관이 들어오고 기관이 팔 때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꾸준히 21선을 돌려서 올라선 다음에는 21선 타고서 계속 반등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카카오도 이제 60일선하고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60일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0일선 맞고 또 이렇게 조정을 받을 것인지 그대로 그 기세대로 이제 돌파할 것인지 요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카카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리고 있어서 좋습니다. 자, 네이버도 역시 33만 원대 전고점을 향해서 자, 이제 한 번 더 올라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수급을 딱 보니까 기관에서 지금 이틀 동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5일선 위에 안착한 다음에 계속해서 반등을 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 다시 33만 원대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60일선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60일선 맞고 좀 떨어졌다가 이제 이렇게 오르는 이런 패턴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눌렸을 때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항상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드디어 21선 위에 안착을 했어요. 자, 완전히 21선까지 싹 묶어놓고선 봐요. 5, 10, 20이 완전 한 곳에 다 모여있죠. 이렇게 단기 편성 다 모여놓고선 요 위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방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평선 다 모아놓고서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하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바닥권이죠. 12만 원이. 그러면 12만 원 바닥권에서는 웬만하면은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짱짱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예. 그래서 LG전자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